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 핑크캣입니다. 이번 강의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기본 원리와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기본 구성을 보면요, 지표명을 더블 클릭해서 지표 설정에 가보면 수식 1개, 2개,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식일은 B 밴드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페리오드와 D1이라는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도 있고요. B밴드 업, B밴드 다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 함수고요. 지표 설정에 가면 페리오드는 20을 기준으로 20개의 캔들을 잡아서 이동 평균을 한다는 뜻이고요. D1은 요거는 표준 편차에 대한 승수입니다. 라인 설정에 가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선에서 위아래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요. 이 벌려져 있는 원리를 알려면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수식 관리자에서 일반 함수, 기본 함수를 보면 여기 B밴드 C가 있죠. B밴드 C 여기 중심선 만드는 수식이고요. 업과 다운은 요 기본 수식에 여기 뒤에 표준 편차 구하는 값을 업은 더해주고 다운은 빼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그립니다. 수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왜 이렇게 세 개의 선이 그어지는지는 다음에 설명해 보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표준 편차가 과연 무엇이냐? 표준 편차라는 것은 여기 정기 분포라는 여기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 여기 중심값이고요. 여기 딱 가운데 진한 녹색 부분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데, 이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얼마만큼 멀리 떨어지고 벌어지는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이 표준 편차입니다. 요 우측에 보면 1세타일 경우에는 0.682 3분의 1의 확률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요 지점 표식을 지금 요 그림이라서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진한 녹색 끝나는 부분을 넘어갈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의미입니다. 2세타일 때는 22분의 1. 여기 2세타 여기죠. 여기서 넘어갈 확률은 22분의 1. 퍼센티지로 하면 0.95,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95%면 100개 중에 5개만 뒤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뒤로 95개는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2세타 사이에 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존재한다는 의미고 100개 중에 5개만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에 대한 것을 한번 기억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1세타일 때는 68%, 2세타일 때는 95%. 그 이상은 아주 근접하기 때문에 여기 3세타 정도면 100개 1개밖에 안 나가네요. 그죠? 여기 3세타. 3세타에서 보면 100개 1개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 더 위에까지는 정밀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보통 1 아니면 2라는 표준 편차 값을 사용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처음 켜보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2입니다. 여기 20.2라는 것이 20개의 캔들을 잡아서 이 중심선을 이동평균하고요. 이 중심선 이동평균하고 이 조금 전에 봤던 표준편차 2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표준편차값의 2배 값이죠. 2배 값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볼린저 밴드의 구성을 알아봤고요. 수식 같은 것들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지표를 읽는 법을 먼저 배우고요. 배우고 나중에 함수편이나 보조지표 수식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일단 보조지표를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읽는 방법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위아래로 간격을 벌리고 있죠. 이렇게 위아래로 간격을 벌립니다. 간격은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위아래 수직으로 간격입니다. 간혹 착각해서 이렇게 이 거리를 보시는 수도 있는데, 이 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벌어진 거리 정도는 위아래 수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중심선에서 여기 중심값이죠. 중심값에서 위로 밴드까지, 중심값에서 아래로 아래 밴드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예.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만 요 형태를 보고 형태와 거리가 멀어지었느냐, 이건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근데 여기는 상당히 좁습니다. 예, 이렇게 좁죠. 이 좁은 거리와 긴 거리 또는 이 중심선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중심선을 보면 그렇게 뭐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비하면 이 상단선과 하단선들은 상당한 굴곡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꺾임이 많죠. 상당히 꺾임이 아주 잘잘하게 꺾입니다. 이 꺾이는 것들은 요 이동평균선 값에다가 요 표준편차값, 요 현재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표준편차값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굴곡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조금 예, 그러니까 기간이 여기 20의 2죠. 기간이 짧을수록 요 굴곡이 많아집니다. 굴곡이 많아지는데 요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일단 잠시 지우고요. 20의 2를 한 60 정도로 벌려볼게요. 60 정도로 벌려보면 확인하면 예, 중심선의 움직임도 더 많이 완만해지고요. 60개의 캔들을 잡아서 이동 평균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동 평균선이 생기고 위아래 상단선과 하단선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그 변화도 천천히 이렇게 굴곡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과 1을 기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 있어서는 이런 60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120선도 이용할 수 있고, 뭐 240선, 이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이 차트를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60선 정도 놓으면 이렇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뭐 한 120도 한번 해볼까요? 120을 놓으면 120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20, 60, 120 뭐 이런 정도로 선택해서 선택일 수 있죠. 개인 선택입니다. 강의에서는 너무 자잘한 거는 복잡해지니까 한 60 정도 중간값 정도 놓고요. 60값 정도로 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기본으로 해서 뭐 20선이든 120선이든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똑같으니까 60선으로 일단은 보기 좋게 설명이 좀 쉽도록 이해가 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60선으로 확인을 해주고요.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60선 볼린저 밴드 60의 2라는 기준값을 갖고, 기간값을 갖고 이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어떻게 이 볼린저 밴드를 봐야 되느냐,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냐. 예, 지금부터 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볼 때는 아까 본 요거 표준 편차 있죠. 요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딱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68%의 범위 그리고 95%의 범위,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68%의 범위, 95%의 범위. 요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95%의 범위라면 요 2세타 값에서 100개 중 5개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위쪽 상한선, 여기가 위쪽 상한선, 아래쪽 상한선이겠죠. 상한선, 하한선. 예, 자꾸 명칭이 혼돈되네요. 95% 2세타일 때는 95%니까 100개 중에 5개만 이 선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기가 1세타고 여기가 1세타, 여기가 2세타, 여기 벗어난다는 거예요. 2세타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딱 인식하고 있어야 볼린저 밴드를 읽을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1대는 68%, 2대는 95%. 예. 자, 그러면 2의 95%의 범위, 여기 세타, 2세타일 때 95%, 100개 중에 5개의 캔들을 찾아볼까요? 5개가 어느 것인지. 그러면, 자, 여기 벗어나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여기 중심선이고요. 이게 중심선이고요. 이게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캔들들이 쭉 이 하한선을 벗어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엇이냐?
95%가 밴드 안에 존재할 확률인데 나머지 5%의 확률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5%의 확률로 이 5%의 확률로 빠져나가는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평소답지 않게 5%만큼의 확률로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좀 할 예정이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빠져나가죠. 예,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캔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빠져나가는 시점부터 해서 여기 다시 들어오는 지점 여기 이거 다시 이렇게 캔들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익 구간으로, 그러니까 급락이나 이거는 급락인데요. 급락이나 또는 뭐 어디 또 다른 지점에서는 급등도 있겠죠. 밴드 바깥으로 나가는, 밴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을 이용하는 분석법이 있습니다. 분석은 차후에 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요. 그럼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이동평균선과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니까 이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으로 그냥 대처한다고 설명을 대처하고요. 볼린저 밴드의 거리를 측정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를, 여기가 가장 높아 보이죠? 여기가 어쨌든 가장 높아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요 꼭대기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서 이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습니다. 이게는 요 기준값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더해주고 뺀 값이기 때문에 위 아래 값은 같고요. 이렇게 길게 벌어진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아주 좁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아주 좁아지는 구간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좁았다가 또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하느냐, 요거에 대한 기본 원리를 보면 이 중심선 값에 대한 표준 편차 아닙니까? 중심선 값에 대한 표준 편차,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계산 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값보다는 이 값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죠. 준다는 의미는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의 변화가 그만큼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각이 아니라 이 내려가는 각이 일정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 값이 점점 값이 주는 건 아니죠. 범위가, 표준 편차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훅, 이 각은 더 달라지죠. 이 앞에 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이 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값이 딱 바뀌는 순간 여기서부터 확장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계속 똑같으면 계속 이렇게 줄어듭니다. 범위가 또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줄지도 늘지도 않아요. 요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땐 점점 줄어들고, 또 각이 확 늘어나면 거리도 늘어날 뿐더러 쭉 늘어날 뿐더러 여기까지 늘어나죠. 여기까지 늘어나는데 여기서부터 각을 바꾼 이후에 쭉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점점 준다. 요건 표준 편차의 최대 간격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설명해 보자면요, 여기에 이동평균선 중심선이 이렇게 일정한 각을 유지하면서 한 방향으로 간다면, 여기가 100개 중에 95%선, 100개 중에 99개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죠? 95%.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이런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러면 95개의 캔들이 이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변화가 있을 때 지점까지, 최소 지점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95개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95개의 캔들을 95%의 확률로 100개 중에 95개는 95%의 확률로 95% 확률로 요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입니다. 즉 95%의 확률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냥 변화 없이 진행되면 95%의 확률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요 값은 그냥 점점 범위가 줄어들고 일탈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쭉쭉 줄어 여기 그죠? 이게 쭉 줄어들면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측정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오던 가격이 갑자기 쭉 빠짐으로써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밴드가 다시 확장해 버리죠. 이렇게 밴드가 확 확장해 버립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00분의 5%의 확률로 5%의 확률로 일탈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밴드의 움직임, 수축되고 확장되는 이러한 밴드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라서 이렇게 놓고 계속 수축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지켜보고 있다가 밴드가 일탈을 하면서 밴드 바깥으로 일탈을 하면서 확장이 일어난다. 그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방으로. 이것은 하나의 분석법이고요. 그건 다음 강의에 이어해 볼 것이고요. 요런 각을 잘 봐야 된다. 변화, 상한선의 변화, 하한선의 변화,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고점을 찍느냐, 저점을 찍느냐 이런 것들 이렇게 요 변화, 상한선과 하한선의 변화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값 중에 D1값, 그러니까 표준 편차값을 2배를 했는데요. 1로 사용해서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2개를 띄울게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자, 20에 2선이 돼서 약간 어지럽죠? 수정할게요. 60에 2가 아니고 1로 수정을 해볼게요. 1로 수정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까 1은 68%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95%의 확률로 여기가 95%의 확률인데 68%의 확률로 벗어날 확률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와 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1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1일 경우에는 여기서 일탈이 일어나죠. 2일 때는 여기서 일탈이 일어나고요. 그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1일 때와 2. 근데 1이 좋으냐 2가 좋으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건 역시 개인적인 선택이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조금 일찍 들어왔다가 여기서 진입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볼 것이냐, 여기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1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진입해서 2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편차가 있으니까 2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분석법들이 다 따로 있고요. 요거는 자꾸 분석법을 하네. 기초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기초 과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적당히 지우고요. 얘가 95% 선이고요. 얘가 68% 선입니다. 68% 선일 때 왜 우리는 68% 선을 잘 안 쓰고 95% 선을 쓰느냐? 요런 횡보 구간에서는 오르락 이게 나간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못 나갔죠. 밑으로도 못 빠져나가고 여기도 못 빠져나가고 여기도 못 빠져나가고 여긴 중심선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68%의 확률이니까 그 확률이 100개 중에 32개죠. 32개가 3분의 1의 확률로 여기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갔을 때 이게 진짜 이렇게 빠져나가서 상승을 성공시키느냐의 확률이 그만큼 적은 것이죠. 5개만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32개가 가끔씩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1보다는 2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차트를 지우고요. 앞으로 조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쯤 구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1구간을 빠져나갔죠. 1구간을 물론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많아요. 여기서도 빠져나갔고 여기서도 빠져나갔는데 32개 확률로 3분의 1 확률로 빠져나가니까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나머지 5개가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좀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 빠져서 실제로 일탈을 했죠. 일탈해서 나가죠. 이게 5% 그러니까 여기죠. 5%의 확률로 여기서 빠져나간 걸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느냐? 요게 32%의 확률이죠. 이게 32%의 확률이니까 95%의 확률로
분포할 표준 편차 안에 분포할 확률에서부터 32%까지 요 안에 범위 들어 있다 그러면 요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 구간을 1선과 2선 사이 요 구간 요 구간에 캔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 구간에 캔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속 상승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 1과 2를 동시에 섞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락에서도 하나 보이네요. 여기 5% 확률로 일탈을 하고 있죠. 일탈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고 쭉 계속 지켜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 1선 일선을 여기 다시 들어오죠. 확실히 들어오죠. 여기는 부딪히고 내려온 지점이고 여기서 확실히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켜보는 구간은 일탈이 시작돼서 여기 들어오는 구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예, 볼린저 밴드의 1선과 2선, 1선과 2선 이런 사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지우고요.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강조한 표준 편차 1값과 2값, 1값과 2값, 그리고 중심선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중심선 값은 이렇게 등락하는 게 잘 보입니다. 이때 요 1값과 2값, 요게 1값이고 요게 2값이죠. 1값과 2값 사이에 현재 주가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캔들을 봉 차트에서 종가선 차트로 바꿔볼게요. 그럼 보기 좀 쉬워지니까요. 확인해주면 이렇게 종가선으로 바꿔서 차트가 나오죠. 이제 잘 보일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중심선이 위로 올라갈 때는 상승이죠. 상승 구간이에요. 상승 구간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일값 위에 있는 이 값들, 일값을 이렇게 화살표로 지어볼게요. 일값 위에 있는 요 값들은 다 상승입니다. 그죠? 요 값들은 다 상승이에요. 요 값들은 다 상승이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 일값보다 밑에 있으면 이것도 하락이에요. 하락 구간이라는 얘기죠. 실제 소득은, 실제 수익은 어떻게 잡을지는 아직 설명이 안 돼 있고요.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을 지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일선 위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값들은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다 상승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등락을 많이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일선 위에 있을 때에는 여기는 상승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버리는 구간이에요. 잘 모르니까요. 지금 여기서처럼 5% 확률로 2선 구간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은 실질 소득 구간이죠. 실질 수익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은 반드시 챙겨서 수익으로 만들어줘야 누적 수익이 잘 생깁니다. 이렇게 수평 갈 때는 또 버리는 구간, 이거 다 버리는 거, 제가 좋아하는 버리는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선과 이선의 운영법을 하나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일선을 기본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상승 구간이고 어디가 하락 구간이구나를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한 개만 갖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이 되죠. 이동평균선 한 개의 상승 하락, 그러니까 뭐 이게 상승이고 이게 하락인데 이 상승 하락만 따졌을 때보다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올림으로 해서 조금 더 상세한 상승 구간들이 만들어집니다.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에 대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후행성, 요 후행성도 요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고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고점이죠. 지워볼게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평균선 하나만 두고 볼 때는 여기까지가 고점이라고 보는데, 볼린저 밴드를 깔아놓고 일선을 대입해 보니까 이 후행성이 여기서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죠? 원래 후행성은 이만큼 있는데 불구하고 후행성을 이만큼 뒤로 물르고 있어요. 여기가 고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강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구성과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전에서 대입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실질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뭐 복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